먼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방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현재 그 조선대학교에 그 성인학습자를 위한 미래사회융합대학이 17번째로 신설이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설된 그 휴먼융합 서비스 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서도 뭐 학회도 어렵고 각 대학이 어려워서 막 이렇게 강구하시고 신입생 모집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수시를 좀 마쳤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을 정시에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주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다만 제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개념 정리를 하자면요.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어서 사물을 자동적으로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산업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지능정보 사회로 도래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다. 그리고 평생학습 시대이고 기술 혁신이 빠르게 변화함으로 인해서 근로 환경이 급속하게 변한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지점이 될 것이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에 비해서 그 기술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교육이나 문화 모든 것들이 이제 뒤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창출이 기술의 발전에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런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서 소득이 불평하게 되고, 또 정보나 지식, 기술, 교육이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겠죠. 이러한 불평등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빠른 기술 발달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즉 다시 말하면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근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든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런 변화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배웠던 학령기 교육이나 훈련을 가지고는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교육의 혁명이 되도 된다. 교육 혁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교육 혁명은 아주 뭐 큰 내용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쌍방향 평생학습의 형태로 교육의 혁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이제 우리 나라의 이제 그 학령 인구하고 교육의 변화의 이제 패러다임을 잠깐 보시면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즉 2017년 이후에 2018년부터는 그 학령 인구가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급속도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2022년, 2023년에 가게 되면 전국에 150개 정도 되는 4년제 대학이 70개 내지는 80개로 줄어들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줄어든과 함께 제일 밑에 보시면 그 학령기 중심의 그 학습 대상자와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50대 50으로 나눠지는, 즉 기존의 현재 학령기 학생 가지고는 대학이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불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구조 계획을 실시해서 정원 조정을 계속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미래형 학사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지금 이제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 학습자 시장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이제 채찍으로는 이제 학과 통폐합해라, 우리 행정직을 좀 감축시켜라.
그리고 정원 감축을 기본적으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근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대학에서 느끼다시피 대표적으로 A씨 사업이라든가 프라임 사업, 링크 플러스 사업, 평생 단과대학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관련된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학년기 학생과 그다음에 성인 학습자가 반반이 되는 그러한 대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미 선진국은 2005년부터 평생학습 개방형 대학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어느 시점까지 지금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부에는 이런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서 선취와 후진학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학습자 수요를 맞춰서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공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패러다임은 다음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먼저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생학습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 원인이죠. 하나는 학령 인구가 감소된다. 그래서 시장이 학령 인구를 가지고 이제 대학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교육 시장이 혁신의 이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되는 것이 기반이 돼서 소프트웨어라든가 모바일,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까지 등장하면서 이게 학습에 적용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온라인 대중 공개 강좌, 무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무크가 이제 일반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모든 학습의 형태는 무크로 변화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제너럴 어셈블리라든가 프로럴 사이트, 유다시티, 코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K무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K무크를 활성화시켜서 모든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10개 강좌였던 그런 그 K무크가 2018년까지는 500개 강좌로 활성화되면서 더욱더 대중 공개 강좌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앞으로 2020년에는 사라지는 지금 현재의 직업의 50%가 사라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직업들은 거의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살아남을 직업은 인간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인간과 직접적 대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레크레이션 치료사라든가 의학사, 작업치료사, 상담사 이런 쪽은 좀 살아남는다고 보고요. 이러한 세계경제 포럼에서 21세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16가지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시대에는 첫 번째로 기초문해와 역량, 인성자질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큰 틀 속에서 먼저 기초문해를 살펴보면요. 학생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핵심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문해, 수해, 과학문해, ICT문해, 재정문해, 문화 및 시민문해. 그 다음에 역량으로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복잡한 도전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자질로 학생들이 그들의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창의성, 주도성, 일관성, 도전정신, 적응력, 리더십, 과학 및 문화라고 하는 16가지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임해야 이 평생학습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역량과 인성 자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사회 정서 학습 기술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교육전략 2020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드시 고용과 생산성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왔던 내용과 약간 겹치는 내용이지만 인지적 기술, 사회 정서적 기술,
직업 관련 기술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술이 고용과 생산성 향상에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학습은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근로 생애 주기별 기술이라고 하는 학년기 이전, 학년기, 그다음에 청년기, 근로기라고 하는 이런 구분마다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본론적인 내용인데요. 이러한 성인 학습자들은 그렇다면 평생학습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들, 대부분 이제 직장생활, 평생학습자들은 이제 학년기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어떤 평생학습 방법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나 또는 일부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학습 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특히 이제 그 기업에 있어서 앞으로 생산 제도는 스마트 팩토링 형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단축될 것이고 맞춤형 대량 생산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유연한 생산 체계 속에서 공정과 공정이 유기적인 연계에 의해서 제조적 혁신 체계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팩토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제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에 기존에 10년 전, 20년 전에 배웠던 그런 교육과 훈련의 내용 가지고 과연 근로자들이 변화에 따라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다만 일과 학습의 병행의 전제 조건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일과 학습이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 체계라든가 산학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일과 학습이 반드시 학습과 노동의 연관관계, 그리고 학습과 노동과 복지가 연계되는 학습, 노동,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지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이게 지역관계 또 연계돼서 공유경제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성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성인 학습자들이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융합과 창의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대학에서 요새 이제 그 융합 또는 통섭 또는 융복합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한 교과와 교과 간의 융합 또는 학문과 학문 간의 융합, 이걸 떠나서 이걸 기본으로 하고 과학적 논쟁과 맥락적 기반의 학습과 융합이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학습 경험이 융합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플립 러닝이라든가 브랜디드 러닝 형태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교육과 비형식 교육이 또 융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평생학습자들이 평생학습을 잘할 수 있게끔 메이커 또는 창작자로서 단순히 일방적인 소비자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또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 창작자 형태, 메이커 형태로 또 메이커 플레이스가 많이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또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학습,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이것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국가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생활형 아이템의 내용을 만들어서 실익이 되는 그런 형태를 적정 기술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든가 창업 강좌가 이런 것들로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지식과 사회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서 그것이 경험과 연계되는 학습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고요. 이게 곧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연계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의 활동에 있어서 설계와 정보 또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학습 활동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분석 정보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게끔 이제 유발되어지는
적응적 학습 체계를 또 구축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는 별도의 시험과 평가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학습 성과가 진단되고 평가되는 스트레스 평가라고 하는 이런 것도 도입이 돼야 이런 그 평생학습자가 학습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분석 방법에 있어서 또 이제 국제 표준화 단계에서는 5가지 형태의 학습 분석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그 중에서 2가지 정도가 지금 그 활성화 단계가 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를 발생하는 데이터, 그다음에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하는 학습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성인 학습과 학습자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내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평생 학습자에게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학습자, 교사, 교육기관 3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당사자들이 이 학습과 또 평생 학습이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기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학습 분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고 이런 서비스와 함께 성인 학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6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응형 학습 분석 방법과 ICT를 활용한 평가 방법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학습 평가 방법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거시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개인적 관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특히 교육은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중 공개 강좌라고 하는 무크를 중심으로 해서 LMS 기반으로 하는 플립 러닝이나 브랜드 러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습 분석 방법에 의한 적응형 학습, 스트레스 평가 방법, AR 또 VR을 이용한 학습의 형태 이것들이 제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부와 지역사회 여기서 지역사회라고 하면 대학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과 지역사회 산업체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서 이런 선순환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학습자로서 모두가 100세 시대에 제2의 인생이 됐던 제1의 인생을 연장시키든 간에 평생학습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대학에서 아마 평생교육원이라는 체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확대 개편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선대학교 같이 호남제주권에서 그 평생학습 대학이라고 하는 미래사회융합대학이 신설이 되면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것 같고요. 각 대학에서는 이 평생교육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지자체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 논문 발표는 마치고요. 앞으로 이 발표된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연구 방법과 구체적인 결론 등 내용들을 다듬어서 완성도가 높은 그런 논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부 머리사슬 길림사범대 박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우리 한국이 인구가 이제 점차 줄어들면서 특히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이제 부족한 사태, 그래서 대학의 어떤 구조 조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그런 염려는 사실은 좀 없습니다. 이제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특히 이제 이 논문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정보와 사회를 갖다가 지나쳐가지고 저는 기능 정보 기술의 사회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기능과 이제 지능과 이제 정보가 이제 접목되는 그런 사회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람들의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도 이제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다가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저 발표하신 분들께서 이 교수님께서도 이제
점차 이제 우리나라도 학령 인구라든가가 감소되고 이제 감소되면서 앞으로는 어떤 대학의 어떤 구조 조정도 필요하고 이러한 대학들이 학령 인구와 평생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반반씩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결국은 대학의 어떤 역할, 대학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특히 이제 교육 시스템의 어떤 구축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뭐 직업 교육의 진행을 학령기 영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취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취업자 또는 이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 환경에서의 어떤 재직자에 대한 교육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논문 발표 뭐 정리를 간단히 뭐 보게 되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경쟁력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 특히 정보 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뭐 이런 것들은 학과라든가 어떤 전공 영역 단순한 전공 영역에서 이제 이런 교육 환경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결국 산업 수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산업 수요에 이제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융복한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무크라고 하는 뭐 공개 온라인 대중 강좌가 이제 그게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현직에 이제 계시고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앞으로 이제 이런 융복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교육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자료를 갖다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이론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한 부분에도 이제 좀 더 이제 접근이 이제 필요한 그런 논문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반 하에서 제가 몇 가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정부에서 이제 결국은 대학의 역할과 이제 그 관련된 교육 시스템의 구축 이 두 가지로 사실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학과 설치라든가 또는 이제 무크 뭐 현황이라든가 활용 물론 무크라는 것이 2016년도에 이제 생겨나고 지원이 되어 있고 작년에 10개 대학 지금은 제가 이제 잠깐 봤는데 정확히는 못 시험했습니다만 한 30여 개의 대학이 무크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들의 어떤 비전을 갖다가 정확히 제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크 이전의 단계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제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강좌를 갖다가 내가 다운받아서 수강을 한다든가 이제는 뭐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또 강좌를 갖다가 다운을 받아서 내가 이제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실적으로 이제 쌍방향의 어떤 의사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의사소통과 일방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향에서 좀 더 발전된 그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한계점을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지적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대학의 어떤 역할도 한 번 더 정립해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시스템의 어떤 구축들이 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어떤 예측.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경영 쪽이다 보니까 무역 쪽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수요 예측이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수요자들의 어떤 조사라든가 어떤 분석이 어떤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교육을 갖다가 시키고 싶어도 그 기업의 어떤 예산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기업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 때 기업들이 가장 제일 먼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안 해버리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산 매각에 있어서의 창고 같은 것을 갖다가 매각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력의 구조 조정 그런 형태로 사실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지원 프로세스라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라든가 또는 학교의 어떤 역량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구 사항이라든가 수요자에 대한 요구 사항 같은 걸 검토한 다음에 어떤 효과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노드면을 갖다가 좀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본 논문의 어떤 현재 논문에 있어서는 시적절한 논문이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보다 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적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평생대학이 지금 사이버대학이랄까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 평생대학을 만들 필요성이 뭐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더불어서 교수비가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일반 학년과 감소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하고 성인 학습자를 이용해서 평생대학을 운영한다 그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평생 학습자들이 어떠한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대학을 갔을 때 이러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또 그런 것이 있어야만 좀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대학들에 보면 학점도 많이 내려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이거든요. 옛날에 저희 대학교는 저희 고학과 같은 데 150학점이면 졸업학점이면 요즘은 140으로 120으로 내려버리는데 과연 그런 학습을 해가지고 과연 제 2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학습자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한다는데 그럼 이것을 전일적 수업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주간 운영할 것인가 야간 운영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제 생각에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대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한 이제 이하여대 사태라고 하는 내용만 보고 이제 말씀하시면은 이제 좀 곤란하고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성인 학습의 형태는 변화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변화하자라고 아니라 지금 먼저 선진국에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선진국이 저출산 이제 고령화 시대에 돌입했고 그 돌입의 형태의 교육 형태를 어떻게 가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그 과학이나 통계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현실이 매우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대학이 저도 이제 대학에 있지만은 대학의 구성원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가장 잘 알아요. 잘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들이 같이 적응해서 가자라고 하면 가장 보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제 변화에 이제 민감하면서도 변화의 행동에는 둔감하는 그런 그 아이러니가 좀 있고요.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다만 이제 그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수업의 형태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플립 러닝이나 브랜드 러닝으로 해서 혼합 학습으로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이제 올려놓으면 3학점짜리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올려놓은 것을 산행학습해가지고 본인들이 오면 오프라인으로는 2시간 정도는 같이 토론이나 또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또 온라인 올라있던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업을 하는 혼합 형태를 띈다든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단순한 이 교육자의 일방적인 교육들이 아니라 형식과 그 비형식을 같이 혼합시키는 형태의 교육의 형태라든가 또는 이제 실생활에 적용된 프로젝트 학습을 좀 해낸다든가 또는 이제 본인의 직장이 바로 그 근무 형태가 바로 학점으로 인정되는 그런 형태를 띈다든가요.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지식과 경험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형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형은 소통형 인재,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 인재,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 이 세 가지의 인재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 맞게끔 교육과정과 또는 교육 형태가 이제 바꿔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년기 학생들보다도 이제 100세 시대 또 제2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존에 물론 이제 방송통신대나 또는 사이버 대학이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있어요. 흥미로운 것이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에서 성인 학습과 평생 학습을 담당하면 가장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대학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 아시겠죠. 대학이라는 것이 교육 인프라가 무척 잘 돼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선호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교육부 입장이나 또는 정부 입장에서는 150개 되는 4년제 대학을 한 번에 다 없애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이 있어서 아마 평생교육의 형태가 당근과 책찍의 형태로 각 대학에 지금 권역별로 한 개씩 지금 15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더 확대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의 시대의 흐름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기술은 좀 더 인간과 같아질 것이고, 인간은 좀 더 기술과 가까워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4차 산업시대에 대한 그 개념 정의를 이 교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되는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인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그 평생 학습의 그런 방안은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오늘 이런 좋은 발표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